크라우드 펀딩 법 개정 2020년 10월 21일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 크라우드 펀딩 발전 방안 후속 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도록 법을 바꾼다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국내에서 시작될 무렵의 크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 업체와 비즈니스를 진행한 경험이 있고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원 사업의 하나로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진행한 사업에서 몇 개 업체가 선정되는데 일조를 한 경험이 있어서 크라우드 펀딩의 국내 현황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크라우드 펀딩이 국내에 처음 소개될 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크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이 있었지만 자본금 5억 원이란 철퇴를 맞고 초창기에 크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 업체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그야말로 설립 자기자본 5억 원이 있으며 그 자기자본 5억 원에서 30%인 1.5억 원까지는 까먹어도 되는데 70%인 3.5억 원 이상을 지킬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 업체만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법 개정 내용 출처 금융위원회. 그런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하여 말은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라고 하지만 아래와 같이 오히려 1년에 한 번 결산을 통하여 평가하던 자본금 평가를 매월 평가로 바꾸고 설립 자기자본 5억 원에서 자본 잠식되어 3.5억 원이 되더라도 퇴출을 면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겠다는 것이어서 크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매달 진행하여 자본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 업체 등록 유지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자기 자본 5억 원에 70%인 3.5억 원 유지를 매 회계년도 평가에서 매월 평가로 그야말로 대폭 줄이고 미달되면 퇴출되는데 퇴출 유예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였습니다. 반대로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에 걸맞는 아래 세 가지 법 개정은 매우 긍정적이라 볼 수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 업체 및 크라우드 펀딩에 도전하는 창업 벤처기업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창업 벤처기업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편으로 크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을 통한 증권 발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금액을 크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 당 연간 한도를 30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창업 벤처기업의 업종을 일부 업종, 금융업, 부동산업 및 유흥업 등을 제외하고 모두 가능하도록 개방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 조달을 받아 사업을 하여 수익을 냈을 때 수익 중에서 중소기업이 가져가는 비중인 수익 비중을 70%에서 50%로 완화하여 중견기업 등과의 협력 사업이 원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이번에 개정될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의 내용과 그 내용의 긍정적인 측면 및 부정적인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국내에 크라우드 펀딩이 도입될 시점, 즉 정부에서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크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 업체 등록 요건 강화 후 오히려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후퇴하였고 이마저도 크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 업체 유지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창업 벤처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받기 위하여 비용을 들여 컨설팅을 받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크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 업체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영업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 벤처기업 크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 업체 및 정부가 모두 본래 크라우드 펀딩의 매우 긍정적인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인디고고와 킥스타터는 여전히 세계 최고 크라우드 펀딩 중개 플랫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와 운영 방식 등을 다시금 곱씹어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는 나무위키에 있는 크라우드 펀딩 내용인데 다소 부족한 점은 있지만 참고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